늦은 오후의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시각, 수많은 발걸음이 분주하게. 교차하는 그곳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올해 63세 약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이곳을 찾아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건강 상담을 해주었어요. 오래된 가방에는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약을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한켠 낡은 옷을 입고 구겨진 셔츠 차림의 노숙자 한 명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정희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석진 씨, 그 남자는 한석진, 정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때 대형 병원의 원장이었고 그녀와 함께 의료봉사단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자였던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석진의 얼굴은 피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석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빛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윤정희와 한석진은 의료계에서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 약재부에서 일했고 석진은 외과 전문의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무료 의료 봉사를 다니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상적인 커플이라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 5년차가 되던 해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와 시술이 이어졌어요. 배란 유도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시험관 시술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정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불완전한 여자라고 자책했습니다. 석진의 가족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정희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은근한 눈초리가 정희를 짓눌렀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니? 병원은 다녀봤어? 이런 질문들이 정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그 무렵 석진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과장이 되었고 곧 부원장 자리까지 내정되어 있었어요. 병원 이사회에서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석진은 병원 경영과 명예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어요. 정희와 석진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석진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정희는 혼자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는 어느새 낯선 동거인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석진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그날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 석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정희를 대할 때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이 정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정희는 그 순간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석진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가족의 압박, 병원에서의 입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그는 정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 결국 그를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었어요.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치료 실패, 가족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정희는 서울을 떠나 시골의 작은 보건소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반면 석진은 서울에 남아 병원 경영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원장 자리에 올랐고 병원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지점을 늘리고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놓고 유능한 의사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져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석진은 변해갔습니다. 환자를 보는 것보다 수익을 계산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의료봉사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정작 의사로서의 초심은 잃어버렸어요. 정희는 가끔 뉴스에서 석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이 커졌다는 소식, 의료학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그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준 게 그에게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석진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그 대가와 얽혀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직후 석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검진 중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만성 신부전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빠르면 1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석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석진은 혼자 투병하며 병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정희는 시골에서 묵묵히 봉사를 이어갔고 석진은 서울에서 병원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추억은 가슴 한구석에 남아 때때로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이혼 후 시골 보건소로 내려간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하던 것과 달리 이곳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고 환자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곳이 좋았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보건소에 내려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에서 정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보건소에서 함께 일하던 의사의 소개로 급한 부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위독한 환자가 있는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혈액형이 AB형이라 기증자 풀이 작았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희가 검사라도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장 기증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마침 정희의 혈액형도 AB형이었어요. 며칠 후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고 놀랍게도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정희에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건강상 제약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정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증하기로 결심했어요. 새 삶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측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신원을 서로에게 알리지 않는 익명 기증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정희는 그 환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자신과 같은 AB형의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희는 일주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보건소에는 개인적인 수술 때문에 휴가를 냈다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생명을 나눠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퇴원 후 정희는 다시 보건소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누군가를 살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린 그 사람이 바로 한석진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보건소 일과가 끝나면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료 진료 활동을 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도시의 쪽방촌이나 노숙자 시설을 찾아가 봉사를 했어요. 정희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천사 약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들을 대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비로 약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정희의 월급은 대부분 이런 봉사활동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보건소의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이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희가 진찰해 보니 폐렴 증상이 심각했어요. 빨리 큰 병원에 가셔야 해요. 여기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망설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병원비를 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정희는 즉시 자신의 차로 아이와 엄마를 태워 도시의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아이는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하고 비용도 상당히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정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저축으로는 3개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정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대신 낼 수 있을까요? 분할로라도 내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정희는 그날부터 밤에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보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시의 약국에서 일했어요. 신장 수술 이후 약해진 몸으로 이중 근무를 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정희는 견뎌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해 그녀는 종종 어지러움을 느꼈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몸에 과로가 겹치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완쾌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달이 지나자 아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색이 돌아왔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퇴원하던 날 엄마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것,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정희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어요.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가끔 통증도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봉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가끔 엄마와 함께 보건소를 찾아와 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익명으로 살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그렇게 조용히 얽혀가고 있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석진을 만난 그날 이후 정희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완벽했던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몰락했을까요? 그녀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너무 큰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봉사를 나갔습니다. 혹시 석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노숙자들에게 약을 나눠주며 한 명 한 명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희는 광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석진이었어요. 그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석진 씨, 괜찮아요? 석진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의료인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석진의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입술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체온계와 혈압계를 꺼냈어요. 잠깐만 검사 좀 하게 해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석진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혈압을 재는 동안 그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는 갈 수 없다고 그냥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했어요. 석진 씨, 정신 차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정희는 석진을 눕히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다행히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석진의 셔츠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진의 셔츠가 벌어지면서 그의 가슴과 옆구리가 드러났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다란 수술 흉터에 고정되었어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배까지 이어지는 긴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정희는 약사이자 의료인으로서 그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의 흔적이었어요.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흉터의 형태와 위치로 보아 최소 10년은 넘어 보였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석진이 신장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혼 후 그의 소식을 들을 때 병원 확장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석진을 옮겼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석진의 그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언제 수술을 받았을까요?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석진을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석진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상태를 물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석진은 만성 신부전 환자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제대로 약을 챙겨 먹지 못한 것 같다고 했어요. 영양 상태도 매우 나빴고 감염 증상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신장 이식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기록을 보니 약 15년 전에 이식을 받으신 것 같네요. 15년 전,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익명으로 신장을 기증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그때 자신이 살린 사람이 석진이었던 걸까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AB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AB형,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그리고 15년 전 자신이 기증한 신장을 받은 환자도 AB형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했어요.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 기증이었기 때문에 기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5년 전 살린 그 사람이 바로 한석진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후 석진에게 신장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이식 수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희가 보건소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어 익명 기증 요청을 받았던 때와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준 신장으로 석진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일부와 함께 지난 15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석진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기증자가 정이었다는 것을요. 아니면 그도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몇 시간 후 석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석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석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진 씨, 15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석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기증자가 누군지. 석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은 듯 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장을 받은 사람이 정희라는 것을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석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기증자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고 그때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석진은 그녀의 신장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석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그 죄책감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걸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들 사이에는 신장 하나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헤어진 두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엮어놓다니요. 석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석진의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이혼 직후 자신에게 급성 신부전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곧 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석진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하게 기증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B형이라는 혈액형 때문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석진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석진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당시 그는 누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익명 기증이었기 때문에 기증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어요. 석진은 그저 하늘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회복 후 석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병원은 점점 커졌고 석진의 명성도 높아져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진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환자보다 수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의료봉사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했어요.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오래된 기록들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석진은 우연히 자신의 이식 수술 기록이 담긴 봉인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파일을 열어본 석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기증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그의 전 아내였어요. 석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사람이 바로 정이었다니요. 이혼 직후 그녀가 보건소로 내려간 것도 그 시기에 익명 기증자가 나타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석진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희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석진은 스스로가 너무나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내가 준 신장으로 살면서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배신했어. 석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정의와 함께 의료봉사를 하며 꿈꾸던 이상을 모두 잊고 오직 돈과 명예만 쫓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의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은 석진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석진은 점점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2년 전 석진은 결국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이사들은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석진은 병원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그 돈의 대부분을 의료봉사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거리로 나온 석진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살았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 섞여 지냈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어요. 면역 억제제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매일 벌을 받으며 살았어. 하지만 그것조차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정희는 말없이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석진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석진 씨,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요? 석진은 정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진의 사과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5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석양빛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문득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 별을 보며 석진을 생각했던 순간을요. 운명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녀가 살린 사람이 바로 자신을 버린 남자였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진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주사를 맞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정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를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처럼 편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석진은 다시 거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무는 보건소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줄 테니 그곳에서 지내라고 말했어요. 석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희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마련해준 집은 보건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석진은 그곳에 짐을 풀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정희가 준 생명을 이번에는 제대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석진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하는 방식으로. 정희는 석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15년 전 함께 봉사를 다니던 그때의 순수한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석진은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상담부터 시작했어요.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건강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서 약을 조제하며 석진을 도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석진은 점점 예전의 실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며 석진을 환영했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자비로 약값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역 광장과 쪽방촌을 찾아다니며 노숙자들을 돌봤어요. 석진은 직접 진료를 보았고 정희는 약을 나눠줬습니다.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석진이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병원 지분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곳이라도 좋으니 아픈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서울역 근처에 작은 2층 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석진은 그곳을 정희의 집이라 이름 붙였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은 진료실과 약국으로 꾸몄고 2층은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석진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옮기며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정희의 집이 문을 열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났던 노숙자들까지요. 작은 개소식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석진은 그곳에서 무급봉사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센터를 열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정성껏 진료했어요. 정희도 일주일에 며칠은 서울로 올라와 약국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는 15년 전 잃어버렸던 초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정희의 집은 소문이 났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석진과 정희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저녁 진료를 마치고 정희와 석진은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정희야.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정희는 석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건강은 예전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해하고 통증을 호소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그런 석진을 묵묵히 지켜보며 곁을 지켰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정희의 집은 1년을 넘기며 지역사회에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석진과 정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집은 여전히 서울역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센터 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1층 진료실 벽면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한석진 원장 사랑을 배우고 떠나다. 석진은 6개월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몸이 한계에 다다랐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는 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정희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정희는 여전히 정희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앉던 진료실 책상은 그대로 두었어요. 가끔 그곳을 바라보며 정희는 석진을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한 마지막 3년은 정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정희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한 노숙자가 센터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석진 원장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이 남긴 유산은 건물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정희는 문득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15년 전 떠나보낸 신장, 그것이 석진에게 갔고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신장은 석진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셔츠 속 흉터는 이제 제 마음의 상처와 같아요. 아프지만 그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끼죠.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석진이 남긴 사랑을, 그들이 함께 꿈꾸던 세상을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정희의 집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석진이 그녀 곁에서 함께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